그리운 흙인 눈. 현진건. 그이와 살림을 하기는 내가 19살 먹던 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래도 30도 못된 년이 이런 소리를 한다고 웃지 말아요. 기생은 20살이 환갑이라는데 30이면 이를테면 100세 장수한 할미가 아니요?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답니다. 이 푸르족족한 입술도 발그스름하였고 토실한 볼이라든지 지금은 촌농이란 별명까지 듣지만은 오동통한 몸피라든지 살결도 희고 옷을 입으면 맵시도 나고 걸음걸이도 멋이 있었답니다. 소리도 어느 정도는 하고 춤도 남의 흉내는 내었답니다. 기생들 가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나 있었는지라 토강도 웬만큼 해보고 귀염도 남부럽지 않게 받았습니다. 어쨌든 나도 한 시절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일어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아 요릿집에서 인력거가 오고 가고만 보면 새로 손님 2-3명을 더 받기 전에는 돌아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집에 와서 곧 자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 대개 집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또는 손님과 같이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고달픈 몸을 밤새도록 고달프게 굴다가 해 뜬 뒤에야 인제 내 세상인가 보다 하고 간신히 눈을 붙이면 사정 모르는 손들이 낮부터 달려들어서 고단한 몸을 끌고 꽃구경을 간다, 들놀이를 간다, 절에를 나간다 합니다. 그러니 몸이 피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는 사지가 늘어지고 노는 것이 딱 싫고 귀찮아서 이 노릇을 언제까지 하나 하고 탄식이 나옵니다. 그럴 때 나의 눈앞에 그이가 나타났습니다. 나보다 4살 많은 그는 기공자답게 얼굴도 곱상하고 돈도 잘 쓰며 노는 품도 재미지고 호기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만 그에게로 마음이 가고 말았지요. 그이도 나에게 적지 않게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럭저럭 관계가 깊어가자 그이는 나와 살자고 조르지 않겠습니까? 마침 기생 노릇도 하기 싫던 차이고 밉지도 않은 사내라 내심으론 이게 웬 떡이냐 싶었지만 그래도 이왕이 기생이고 한데 이 핑계 저 핑계로 그이를 바싹 달게 해서 돈 1,000원이나 착실히 빼앗아서 어머니를 주고 마지못해 하는 듯이 함께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간이라도 빼어먹을 듯이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나를 얻기 전에도 기생집에 꽤나 들락거린 모양이었으나 나이가 나이라 어리고 참다운 곳이 있었습니다. 나의 말이면 콩을 파치라 해도 곧이 들었습니다. 나의 청이라면 무엇이고 들어주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눈치를 알아본 나는 그이로부터 가진 것을 졸라내었습니다. 집문서도 내 이름으로 내게 하고 자개 장롱이랑 자개 옷걸이랑 벽에 맞는 긴 거울이랑 물론 온갖 비단과 배, 무명을 들여오고 사시사철마다 어울릴 비녀며 사흘에 한 번씩 진고개에 가서는 숭근반지, 진주반지, 보석반지를 사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 어머니의 생신이라는 둥, 친인척의 혼례에 쓴다는 둥, 장사에 쓴다는 둥, 빚을 졌다는 둥 갖은 핑계를 만들어서 그의 돈을 긁어내었습니다. 변명으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짓을 한 게 다 내 욕심이 사나운 까닭도 아닙니다. 물건을 사라고 하고 달라고 하는 그것이 어쩐지 좋고 재미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에게 피우는 애교이고 아양이었어요. 그것뿐도 아니지요. 내 말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주나 곧 그이가 나에게 얼마나 홀려있는지를 확실히 알아보고 싶었고 뜻대로 성공을 하면 물건을 얻은 것보다 몇 갑절 더 기뻤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뒷구멍으로 부추기기도 하였지만 그인들 몇만금을 제 수중에 두고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팔고 빚을 내는 것이니 매일같이 물 쓰듯하는 돈을 언제까지 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자식의 빚이라도 한 번, 2번이지 전부 아버지가 갚아줄 리가 있겠어요? 더구나 구두쇠로 유명한 그의 부친이 그때까지 참은 것도 장한 일이지요. 마침내 참다 못한 나머지 그에게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 같은 놈은 자식으로 알지 않으니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르겠다. 빚쟁이는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요릿집에서, 금은방에서, 청가게에서, 심지어 고리대금 업자에게서까지 빚쟁이는 문간을 떠날 새가 없었습니다.
부잣집 외동아들로 자라나 도무지 졸리는 것을 모르던 그이는 단박에 입술이 바싹바싹 말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문간에서 찾는 소리만 나면 왼몸을 잔뜩 웅크리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꼴이랑 곁에서 보아도 가여웠습니다. 내 탓으로 이런 곤란을 겪지만은 그래도 나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빚에 졸리는 것이 딱하기도 하고 또 자격지심도 나서 가끔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곤란을 당하시지요. 내가 몹쓸년이야. 그게 왜 채선이 때문이야? 내가 못생긴 탓이지. 그러면 그이는 질색을 하고는 도리어 면목이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른 살의 채선은 19살의 자신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19의 기생 채선은 젊고 돈 많은 사내 그이를 만납니다. 그이는 채선에게 푹 빠져서 같이 살자고 말했고 채선도 그이가 싫지 않았습니다. 살림을 차리면서 채선은 그에게 아양을 떨며 온갖 비싼 것들을 사게 했고 그이는 빚을 지면서까지 모두 들어줍니다. 빚이 점점 늘면서 목이 죄어오고 부모님에게까지 버림받으면서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이는 채선과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함께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채선은 약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약을 몰래 감춰둡니다. 죽음이 오기 직전 그이는 후회를 하며 채선이 약을 토해내게 하려다 채선이 약을 삼키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무섭게 눈에 핏발을 세우며 죽음을 맞습니다. 30살의 채선은 그를 회상하며 그이가 죽을 때 지은 표정, 잔뜩 핏발을 세우고 흘긴 눈이 몸서리치면서도 어쩐지 그리운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운 흘긴 눈은 1924년 1월 작가 현진건이 발표한 단편 소설입니다. 서른이 된 주인공이 19살 때를 회상하는 형식의 소설이며 이를 통해 두 남녀의 사랑과 비극, 모순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지독한 사랑에 불러온 비극, 그에게 못다할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만족과 이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채선. 그토록 채선을 사랑했던 그이가 채선의 배신에 돌변하며 분노하고 그 분노하는 눈이 소름 끼치면서도 이제 와서는 그립고 정답다는 채선의 모습은 독자에게 아이러니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상 한 남녀의 모순적이고 비극적인 사랑과 감정을 표현한 현진건의 그리운 흘긴 눈이었습니다. 그리운 흘긴 눈의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EXP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방문해주세요.